김치미가 끝나는 그날까지 네. 쭉 나올 주제. 여보, 나도 이혼하고 싶을 때. 그 소리 좀 그만해. 아우, 내가 입 정말. 밖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럴 때가 있어. 그래서 이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요즘 그래서 더 바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주제에만 이상하게 뵙는다 자주. 예. 저 고운 얼굴에. 그러니까. 미모의 변호사신데 이혼 전문이셔. 예. 오수진 마담이 나와주셨습니다. 이혼 전문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가사 전문. 이혼을 많이 시킨 변호사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게 그거야. 전문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그는 가사 전문이라고 가사 하거나 전문. 아니면 이제 가사 뭐 전문 이혼 변호사. 소송을 많이 하는 변호사. 정말 지금 수백 건 넘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수백 건이요? 사실 진짜 요즘에는 더 많이 나에게 온다. 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그런 걸 느끼나요? 이혼 이야기. 굉장히 양도 많아졌지만 양도 많아졌어. 그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예전에는 뭐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도. 그러니까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자기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 예전의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거죠. 그래, 맞아.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이런 또 분들이 고객 한 있는 분, 거죠. 고객 한 분. 줄을 서시오. 그 말이야 진짜. 그래서 이제 아니 근데 변호사님 그러면 이혼을 시키는 거야 무조건? 아니지. 시킨다기보다는 붙여주는 게 아니고 저도 굉장히 놀라운 게 한 분만 만약에 난 자유를 찾고 싶다. 그런데 이제 다른 뭐 아내라든지 남편 된다. 입장에서 나는 안 된다 이러면 이혼이 안 되죠. 그런데 둘 다 자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내 인생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혼은 확정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되죠. 뭐 덜 줘야 된다, 더 갖고 싶다 이런 문제로. 그러니까 예전과는 좀 굉장히 양상이 달라졌어요. 그래. 그렇구나. 옛날에 혼자서 피해자가 온 느낌 그런 보통 느낌이었지만 아버지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많았어 옛날에는. 그래 맞아. 근데 요즘은 둘이서 소리를 같이 내는구나. 아, 요새는 그러면 저기 10년마다 한 번씩 바꾸면 안 될까? 21대 국회에서 한번 이제 입법 상정해서 제발 좀 누군가는 10년마다 갱신하면 참 좋은데 여기 계신 우리 형님은 3년마다 갱신하잖아. 스타일을 조금 더 이쪽을 치면서 더 젊어지셨어요. 네. 제가 그 먼저 번에 있던 회사하고 예. 가발 전속회사 바꿨어요. 지금 너무 좋아. 지금 스타일 완전 좋아. 이거 10년 젊어 보여. 진짜 이거 바꿨으면 이혼 안 하는 건데 아니 진짜 진짜 멋져졌어. 뭐가 달라졌나 했어요. 어느 상해. 지금 근데 완전 우리- 젊어 보여요. 우리 사회가 예. 제도가 이혼을 부추기는 거야. 왜냐면 뭘 잘못했다, 어떤 걸 어겼다 그러면 범칙금을 물고 과태료를 물고 다 규제가 있어요. 네. 이혼은 아무런 범칙금이나 규약이 없어. 만약에 이혼을 하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뭐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산다, 뭐 한 100년을 산다. 그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한 벌칙이 있어야 되잖아. 벌칙이 있었어. 그거 축의금을 받았는데. 없어. 나랑 세금도 안 내고. 그리고 또 뭐냐? 이혼이라는 건 내가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해도 아무 관계 없어. 심지어는 점심에 이혼한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이혼 신고를 하고 결혼하러 가는 사람을 봤어. 에이. 동거하면서 살다가 이제 혼인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지게 되니까 결혼식은 그래도 올리고 헤어지자. 그래 가서 결혼식을 올리러 가면서 이혼 신고하고 가는 사람을 봤다니까.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자유롭게 헤어질 수 있고 아무 제약을 안 받고 만약에 복잡하게 하나 봐. 이혼을 하려면 주변 사람 50인 내지 100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2달 동안 심사를 하고 석 달 동안 시험을 거친다. 지겨워 소리도 못해 지겨워 소리도. 아니 근데 어떻게 이혼에 관한 이상한 사건은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이혼을 해서 범칙금을 냈으면 형님은 거지 됐어요. 내가 안 했지 안 했지. 선배한테 너 참. 뭐하는 짓이야. 미안합니다. 예, 우리가 다 알지만. 자, 또 소개를. 예. 그리고- 예쁘게 진짜 무슨 병아리들처럼 입고 나오셨는데. 아니 예. 저렇게 집에서도 귀염 받는다고 애처가 중에 애처가인데 왜 이 덴저러스한 주제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예. 거예요. 우리 둘 다. 권재관, 크리스 존슨 씨 모셨습니다. 아, 귀여운 너무 귀여워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이혼이란 단어
단어를 뭐 두 분이 살면서 얘기를 꺼냈을 때는 없죠? 저희는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한 적은 없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뭐 헤어질 거면 만나지 말자라고 얘기해서 물론 모든 결혼은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참을성이 많거든요. 아하, 내가 참아서 그렇다. 무슨 소리야? 김병아 씨가 참을성이 엄청 많아. 진짜 자기 생각밖에 안 해. 저 동료들의 증언 나오는데요. 야, 경아야 한 번 나와 안 되겠다. 야, 경아야 한 번 나와 안 되겠다. 아무것도 몰라요 저렇게. 살아보지도 않고서 뭘 안다고 뭐 얘기를 해. 아, 크리스는 또 워낙에 뭐 잘 뭐 이렇게 다 알아서 맞춰주면서 물려서 잘 살잖아요. 아, 카사방. 예. 예. 뭐 잘 사니까 뭐 이혼이 뭐예요? 이혼이 뭐 먹는 거예요? 아, 외국인이라서 잘 몰라요. 그런 복잡한 것이 어려우니까 뭐 여기 뭐 이혼 선배님도 계시고 하니까 예. 그런 선배님한테 조금 그 개념을 배울게요. 아하, 우리 개념 배워서 뭐 하게요? 우리가 대기실에서 크리스 존스 씨한테 만나자마자 그 전에 들었던 얘기가 있으니까 요즘은 좀 큰 소리 쳐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지 알아? 뭐래요? 저쪽에서만 쳐요. 그쪽에서만. 어쩌까? 그쪽에서는 여전히 치신대. 맞아요? 네, 저는 나이 먹을수록 큰 소리 치지 못하고 예. 아니 이 주제도 들었을 때 이혼 주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혼 얘기 하나? 오, 사실 제가 그쪽이 예, 그쪽이? 큰 소리만 치고 그쪽이 이혼하자고 할까봐 제가 두려운 남자인데 이야. 그래서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은근히 이 마음속에 한이 있어요. 한이 있어요. 크리스가 소리가 있지, 그치? 이거 약간 국제적인 한인데 이거 약간 풀고 싶긴 해요. 아, 그래요. 그거 오늘 풀어요. 큰 소리 좀 쳐요, 오늘 여기서라도. 아, 쳐도 돼요? 아이, 그럼요. 막 혼나는 칠게요. 거 뭐 집에 가서 크리스가 혼날 건데 뭐. 예. 많이 칠게요, 오늘. 예. 자, 오늘 저희가 뭐 이혼 이야기는 사실 부부 이야기는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써지는 거잖아요. 예. 살다가 보면 솔직히 부부가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사실은 실행에 못 옮기는 게 특히나 경제적인 그럼요. 이유 때문에 제 친구도 진짜 못 살겠다고 했지만 당장 나가서 내가 살 집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집을 박차고 못 나가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우리 오수진 마담님이 예. 사례가 아니고 사례지. 아니야. 자기 얘기라고? 본인 이야기를 직접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사례가 아니야. 우리 차라리 이혼하자. 양육권도 당신한테 다 줄게. 이게 이게 본인 누가 한 얘기일까? 네, 이게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예. 굉장히 제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신입 변호사니까 거의 8, 9년 전인데 그 급여가 크지 않았는데 그걸 악착같이 이제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하고 뭐 새벽 3시에 퇴근하는 게 일수고 이러면서 한 달 동안 돈을 모아서 그걸로 여행을 갔어요. 여행에 가서 그 돈을 다 쓰고 그리고 또 다시 회사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 반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인생을 좀 즐긴다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촬영을 하다가 촬영 감독을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졌다.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결혼을 했어요. 한 3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어쩔 때는 펑크가 나가지고 마이너스가 있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저희 시댁에서 조금 돈을 보태주셔가지고 월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월세에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너무 빨리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점점 배가 불러오고 있고 근데 이제 막상 모아온 돈이 없으니까 저는 진짜 애를 낳는 그날 아침까지도 서면을 쓰고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이제 몰랐을 서면 쓴 때는. 지 한 3시간 정도 만에 병원에 가서 어쩌고 애를 낳거든요. 근데 그랬던 제일 큰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이 회사 돌아와서 일을 하겠다. 그치. 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일꾼입니다. 이거를 되게 어필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리고 또 육아휴직 동안 남편이 외벌이를 하다 보니까 점점 좀 쪼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용돈도 드려야 되고 우리 월세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일에 완전히 악착같이 매달렸어요. 또 막 새벽까지 일도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청천벽력같이 우리 회사가 청산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변호사들 중에 이제 몇 명은 그대로 고용이 유지되기도 했고 나머지 분들은 면접을 봐야 되는데 제가 바로 그 나머지 분이었어요. 이런 사태를 피하려고
그렇다고 이제 일을 그만두면 당장 이사도 가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안 되겠다. 개업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혼자? 벌써- 예. 그러니까 취업을 못 하니까. 잘 생각했어.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도 잘 생각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개업을 했는데 했는데 할 수 또 있어, 있다. 또 네, 남아요. 지금까지 했던 사건도 너무 많고 특히 이혼 사건들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어렵지 않고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업하니까 생각보다는 그래도 돈이 예전보다는 좀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꾸려간다 생각을 했는데 첫째가 돌이 지나고 나서 얼마 안 있을 때 이상하다. 내가 너무 열심히 일을 했나?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또 둘째가 생겼어요. 아니 그렇게 피곤하다며. 아니 피곤하다면서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그 바쁜 와중에 정말 잘 챙기시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시 그게 반복이 된 거예요. 점점 배는 불러오고 둘째 역시 마찬가지로 애를 낳는 그 아침까지도 계속 일을 하면서 이제 둘째를 또 출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첫째를 키울 때처럼 밤에는 또 아이들이 잘 잠을 안 자잖아요. 밤에는 또 애를 재우고 그러느라 거의 저는 잠을 못 자고 회사를 가면 이제는 또 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또 회사에선 고군분투 열심히 일을 하고. 남편은 뭐예요? 예, 그게 포인트인데요. 저는 정말 남편을 굉장히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당장 저는 밤새 애를 막 보면서 재우려고 노력하고 안 보여요. 카메라 감독으로 이제 평일에도 거의 굉장히 늦게 오지만 주말에 특히 촬영이 많고 특히 빨간 날에 촬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나마 일을 하면서 빨간 날은 좀 쉬어야 되는데 빨간 날에는 이제 좀 아기를 돌봐주시는 분도 쉬셔야 되고 이러니까 빨간 날에도 계속 아이를 보고 게다가 이제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부모님이 좀 도와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도와주시고 해도 이게 도저히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저도 힘들다는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항상 새벽에 들어오고 자기도 나가서 너무 힘들게 일을 하는데 저는 집에만 오면 계속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하니까 남편이 누나가 2명이 있어요. 근데 그 2분 누나가 다 아기를 낳고 잘 직장도 다니고 잘 사시거든요. 꼭 신우들은 비교되잖아. 안 좋은 환경이네. 모든 게 무너졌던 순간이었는데 야 우리 누나들은 애 키우면서 직장도 잘 다니는데 넌 도대체 뭐가 잘나서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냐? 안 돼. 그게 안 돼. 근데 저는 한마디에. 솔직히 그게 화가 나기보다 정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누나들은 그렇게 잘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진짜 뭔가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특히 가정에는 되게 안 맞나 보다. 근데 정말 일은 잘할 수 있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양육비를 주고 이거 차라리 진짜 이혼을 해야 모두가 덜 힘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막 제가 저 혼자 정말 힘들게 빠져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싸우다가 그래 그럼 우리 이혼하자. 내가 양육비는 최대한 벌어서 아이들 키우는 건 문제 없이 최대한 노력을 할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선전포고를 했어요. 남편 좋았겠다. 남편 좋았겠다. 아니지. 애를 둘을. 아이고, 되는데. 그래도. 근데 남편도 그때는 굉장히 많이 화가 났었는지 이미 뭐 신우이 우리 누나들은 잘하는데 넌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부터 남편도 이게 쌓여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혼하자. 네가 그거 잘하니까 네가 잘하는 그거 서류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거 잘하니까. 전문가니까. 그래서 저도 초진지해져서 저는 당연히 한판 해야지 생각을 하고선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이제 정말 내가 잘한다고 한 걸 보여줘야 되겠다. 막 이렇게 파이팅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정말 힘이 없는 모습으로 축 늘어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축 처져서. 그래가지고 씻지도 않고 갑자기 침대에 앉아가지고는 수진아 갑자기 이렇게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수진아에 넘어갔었거든요. 그 촬영 감독님이 수진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때 앉아가지고 수진아 나도 정말 어떻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고 벌써 애가 둘인데 너가 이혼이라는 얘기를 꺼낸 그 순간 더 이상 내가 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고.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정말 저희는 그 주례가 없이 아버지가 이제 서로 뭐 축사 같은 걸 읽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특히 그럴 때 꼭 함께 이겨내고 의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너 그 얘기를 잊어버렸어?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정말 막 뭔가 이렇게 다다다다 얘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확 저도 이제 무너져 내렸어요. 어떻게 심지어 울어. 수진아의 내도 무너졌어. 네, 정말 수진아의 정말. 진화야. 아우, 그거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도 그때 이제 결혼하면은 사랑하는 만큼 희생해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결혼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막 애를 낳고 직장 다니고 막 돈을 벌면서 어떻게든 빚을 갚고 대출, 전세자금 대출도 막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 잊었던 것 같아요. 사랑도 잊었고 희생도 잊었고. 근데 제가 그 사랑과 희생을 잊고 있는 동안 그 희생을 대신 우리 엄마 그리고 시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못하고 있는 동안 그 두 분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다가 남편도 너무 외롭고 힘들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그냥 사실은 그 순간에 모든 마음이 확 돌아왔는데 그게 왜 돌아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 남편도 정말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노력이 나를 선택했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거를 잃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아, 내가 정말 이기적이었구나. 진짜 나밖에 모르는 시간들이었는데 생각보다는 남편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수진 씨는 마음이 착하시다. 그걸 이해해주는 여자가 근데 어딨어. 이렇게 막 치다르면 사실 그 상대방을 보는 게 힘들어요. 안 보이죠? 싸울 때 되면 진짜 힘든 나만 보이지 그래 저 사람도 나만큼 힘들지가 절대 안 보여서. 남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밀 단어나 이런 거를 알게 될 것 같아요. 나 너무 싸워서 힘들다. 수진아. 이러면 싹 넘어갈 수 있는. 근데 진짜 맞아요. 그걸로도 그게 무너져요, 있어요. 진짜. 여성분들은 가끔씩 본인 이름 불러주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좀 화가 나고 막 그러면 이 침대에 앉아가지고 경수가 그러면 우리 아내는 바닥에 앉아있거든. 경수가 그러면 이름 부르지 마. 어디서 내 이름 불러. 이러니까. 그런 상황이 다른 상황이 분위기가 좀 틀려. 그건 혼날 땐 갑지. 오수진 마당 경우에는 그냥 진짜 워킹맘으로서의 육체적 피로도, 그다음에 아무리 벌어도 허덕인다는 경제적 그런 것, 남편도 도와주지 못하는 데다가 뭐 그 이게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정신없을 때. 모든 게 다 겹칠 때인데 사실은 돈 경제적인 문제 때 부부싸움의 80%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맞아. 예, 왜 허점 아주 치사한 걸로 왜 시댁에는 10만 원짜리 주고 우리 친정에 5만 원짜리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학원을 보내 맡가야 되는데 이혼은 꼭 돈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 남편이 완전히 부도나고 막 알게 됐을 때 무능함도 보이고 책임 없음도 보이고 그다음에 참 저 사람 복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다 보여서 저는 직장을 다녔으니까 신문사라는 거 다녔으니까 그때 왜 이혼하지 그랬어라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이혼이라는 생각조차 떠올리지가 않아요. 그쵸. 그때는 같이 그걸 사회적으로. 막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아니 뭐 제가 뭐 착하게 고통을 나눠주고 남편을 되살리기가 아니라 그것조차 사태고 저는 우리 남편은 엄청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저는 독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동안 망해 있는 더 사람. 못돼 보이지. 왜? 이 여자가 넌 때문에 이래 이렇게 되면 저는 아주 나쁜 XX 죽이 XX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눈이 보기가 그래서 아니 그게 그 저부터 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생각하면 아이가 내가 만약 이혼을 하면 제가 양육권이랑 뭐 다친권 할 텐데 그러면 얘한테는 뭐 큰아버지, 고모, 뭐 얘가 좋아하는 친구 다 없어지는 이런 것도 있고 제일 뭐냐면 이혼을 한다면 그 사람이 아주 잘 됐을 때 그 사람 잘 됐을 때 제가 그냥 너 나 고마운 건 알아라. 그리고 딱 멋지게 떠나고 싶었는데 그래서 우리 남편이 다시 회복하고 부자가 되고 예전에 갔던 뭐 빌딩 갖고 뭐 집 갖고 있을 때 내가 그때 이혼해줄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이후로 한 번도 돈을 안 벌어요. 이혼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수진 마다님 수진아 그러는데 감동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살면서 은수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뭐라고 부르셨어요? 저는 제 이름을 아니 상원 드라마에서는 엄마 맨날 뭐 은숙이 인경이 이렇게 많이 안 하시던데. 해요. 그냥 항상 저는 이제 결혼과 동시에 제가 없어지고 누구의 엄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는 동안은 평생 상원 엄마가 제 이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은숙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고 아까 말씀 중에 부부가 서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위기의 순간은 다 오잖아요. 근데 저도 돈에 대해서 막 궁핍하고 막 힘들지는 않았지만 내가 살 때 이제 IMF가 왔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아들 둘이 유학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등록금도 뭐 5천만 원이었으면 1억이고 모든 게 배가 돼가지고 유학을 유학을 포기하고 2,000원이었던 시절이었어요. 네, 2,000원, 2,100원 막 이럴 때니까 그래가지고 유학 생활을 포기하고 저기 한국으로 다시 리턴해 오는 애들도 많고 막 이랬는데 부부가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 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을 많이 해? 이러면은 누군가 한 명은 뭔가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 나는 일이 나하고 맞나 봐. 일이 너무 좋아. 그러고 열심히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돈이 생기니까. 그런데 남편은 다들 막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애꼈을 때 전혀 지장을 안 받고 그냥 똑같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버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자기의 역할을 해주고 나도 내 역할을 해주면 나도 좀 품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적당히 할 수 있는데 어느 한 군데를 나는 책임져야 된다는 그 강한 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나는 일이 너무 재밌어 그러고 일만 했던 내 생각 그런 생각이 아까 들었어요. 근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 그렇게 깨부리고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억울해서 그것 때문에 네. 억울한 감정 때문에 나중에는 그 이혼까지 가게 되는 쌓이고, 거죠. 쌓이고. 왜 나만 고생해 이게 맞아요. 있거든요. 그게 있지. 오기만 제가 하면 보니까 경제 우리 사정 이영아 때문에. 씨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뭐 그냥 매일 저녁 이거 마시러 아니, 다니는 것 우리 같아. 이영아 씨 말고 우리 홍수환 씨. 아니, 우리 홍수환 우리 홍수환 씨. 우리 홍수환 씨는 술을 안 좋아하세요? 이 사람도 술은 좋아는 했는데 술을 마시게 된 이유가 이제 식당을 했었잖아요, 제가. 근데 원래는 이제 헤어져서 16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식당 할 때 만나게 된 거예요, 고깃집 할 때. 근데 그걸 하면서 아까도 저기 IMF 왔잖아. 네. 나도 그걸 당했거든. IMF 왔는데 손님이 3분의 2가 그냥 확 줄고 그리고 또 손님 질이 또 바뀌었어. 그전에는 나를 좋아하고 내가 혼자 산다니까 도와주려고들 많이 왔는데 우리 홍수환 씨를 만나니까 말이에요. 에? 세계 챔피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된 남자하고 사니까 아이, 자랑해. 잘 안 와. 잘못하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남편 무서워서 그 전에 단골들이 고깃집으로 나를 갔던 좋아하면 단골들이 굉장히 밤탱이 뜬다고. 네,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우리 홍수환 씨 그 주먹 쓰는 사람들로 거의 다 뺏겼어요. 완전 바뀌었구나. 체질 개선. 네, 그러니까 아이 더 먹지 않을까? 장사도 잘 안 되고 먹긴 더 먹을 것 같은데. 그리고 돈도 이제 막 그 돈이 정말 그때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 돈이 그 전에는 돈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 없이 살았는데 막 돈이 막 딸리고 이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또 헤어져 버려야 되는 상황. 영업 매출을 위해서 또 해요. 아니 그리고 우리 딸도 아이고. 그때 미국에 유학 보내놓으니까 뭐 달러는 달러대로 그러지 또 식당 하면서 또 은행 융자도 또 뺐지. 그러니까 막 이자에다 뭐에다 막 돈 들어갈 때 너무너무 막 힘들어져가지고요. 제가 새벽에 깨가지고 기도까지 했다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홍수환 씨를. 그리고 막 죽어버려야 되겠다. 왜냐면 너무나 많은 돈들이 막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죽으면 이 상황이 다 끝나겠지? 막 죽고 싶은 거에다가 이혼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게 너무 겹쳤는데 그때 참고 안 하기를 좀 잘했다. 그렇게 좀 생각이. 이게 생각을 난 진짜 돈이 없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 혼자라서 그냥 벌면 나라도 그냥 잘 혼자서 나는 많이 안 쓰고 잘 살겠는데 이래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좀 어느 정도 수중에 돈이 있으니 이 정도 있는데 내가 이 핍박 받으며 아니면 저렇게 싫어하는 사람을 계속 보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으로 나뉠 수 있는 것 같아. 거거든요. 예. 일단 여유 있는 황익병 원장님께서 돈 있는 담익병. 두 남자들이 번째 건물주. 젊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뭐예요? 차. 그다음 돈이 좀 더 커지면 뭘 바꾸죠? 집. 네. 그다음 뭘 바꿔요? 마누라. 진짜? 아니 그거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10억 이상의 복권, 로또 같은 데 당첨된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패턴이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진짜 부인을 바꿔요? 네, 왜냐하면 내가 연봉 2천만 원대 살던 부인하고 지금 재산이 수십억일 때 부인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는 얘기예요. 찌질해서.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 보면 트로피 와이프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뭘 뜻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같이 고생해서 만들어 갈 때까지는 아웅다웅 그러면서 살아가죠. 왜? 우리가 전쟁 때 자살률이 높을 것 같아요. 세상이 살기 올 때 자살률이 좋을 높겠어요. 선진국이 자살률이 더 높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살 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표가 맞아. 딱 같이 가기 맞아, 때문에 맞아. 열심히 살아요. 맞아. 근데 이제 딱 성공을 했는데 그냥 자기 그릇만큼만 성공하면 되는데 돈이 대박이 나요. 그럼 남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네. 형님은 제가 보기에는 되게 잘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살고 근데 형님은 늘 변함이 없잖아. 네. 그건 뭐야? 그 내용이랑 틀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한병 원장님은 아니 부인은 상상 속에서만 계속 바꾸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의리가 있으신 거지. 예, 그래서 말 우리가 마무리. 보면 그 의사들이 그게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경향이 있냐면 생각해 보세요. 의사는 젊어서 돈을 벌어요. 맞아. 왜냐면 33살, 34살 되면 전문이 개업해가지고. 따거든요.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돈을 빨리 벌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육체적으로도 힘이 있고 아직 외모적으로 매력이 있을 때 손에 돈을 가져요. 60에 돈을 많이 가졌다고 그럴 때는 이혼하고 새 출발하기 쉽지가 않지만 40살에 큰 돈을 가지면 같이 살던 그 여자가 나이가 똑같이 40이라고 치면 좀 뭐라 그러게 늙어 보이죠.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유혹도 생기고 그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갖고 네. 저는 돈이 많은 여자하고도 살아보고 돈이 많은 여자하고도 살아보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얘기하자고. 고맙습니다. 여러 경험을 이럴 때를 대비해서 돈이 이렇게 소재 돈이 고갈될까 봐. 정말 그래도 쓸 게 좀 있는 여자하고도 살아보고 이렇게 그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데 죄송한데 몇 번? 좋아. 여러 여러분들 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두 번을 제가 이제 부인을 가져봤는데 헤어질 때는 돈이 없이 헤어지는 건 자살골이에요. 미련한 짓입니다. 왜? 우리가 그냥 살아도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데 이혼하면서 돈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미련한데 마음씨까지 나쁜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예? 우리가 살 때도 돈이 있어야 되고 헤어질 때는 돈이 더 있어야 돼. 왜? 결혼 자금보다 재혼 자금이 더 많아야 돼. 아, 진짜요? 아, 그래? 헤어지더라도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재산 분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그 계산을 해야지, 계산을. 그리고 헤어질 때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상태인가, 지금 내가. 왜 결혼할 때 건강진단서 교환하잖아? 그렇죠. 이혼할 때도 건강한 상태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돼. 돈이 있는 데서 헤어져야 된다. 하겠네. 그런데 이제 결혼이 게 더 없는 사람하고 수월하던가요? 살아보니까 무슨 다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기가 지참금이 적어서 그래서 뭐 폐물을 적게 해와서 혼숙감이 적어서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그 벽을 못 깨는 거야. 처음 그렇게 들이박히면. 그리고 돈이 많은 여자하고 살았더니 사람 취급을 못 받아. 기분 나쁘네. 돈이 많으니까. 좋게 받아야죠.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크리스는 어때요? 지금 보면 돈이 내가 좀 더 생기면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나 그냥 정말 풍족하게 내가 쓸 돈이 있다. 그럼 더 마음이 생길까? 아니면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돈 좀 생기면 생기면. 오히려 이혼하기 쉬워질 것 같다는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 처음에 제가 저기 장가 갔을 적에 거의 없이 갔거든요. 그쵸. 돈 없이 갔고 아내가 직장 땡기니까 이렇게 용돈 제가 받았었고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냥 뭐 아내가 알아서 잘하지. 그리고 내가 돈 조금 생겼으면 무조건 맡겼어요. 너 크리스도 외국 사람이니까 잘 몰라. 나 한국 사람이니까 잘 알아. 나 그렇지. 돈 관리할 줄 맞아. 모르니까 은행 다닐 줄도 모르고. 내놔. 그래서 다 막 내놓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불만 있긴 있었어요. 내 돈인데. 아니 남자인데 내 돈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타양살이도 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속수무책이었는데 그렇게 내가 이제 뭐 관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도 해명하게 하겠지. 이 불만 계속 불만 속에 있었어요. 그 불만 점점 커지는 거죠. 어느 순간 그 진짜 화가 난 게 그 아내가 그 장모님이랑 그 전 몰래 그 투자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큰 투자를 하신 거예요. 말 안 하고? 아이 말 없이 상의 크리스 존스가 번 돈인데 그걸 상의를 안 하고 우리 크서봐. 피 같은 돈인데 피 같은 돈이지. 제가 보는 아이 그럼 생짜 피 같은 돈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투자 잘 되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 잘 됐는데도 기분 아직도 좀 나빠요. 그렇지. 그 상의를 안 했으니까. 그래, 얘기라도 해야지. 약간 사기 같아요. 사기 물론 사기 당하지 않지만 사기 아니지만 그렇죠. 기분이 은근히 그럼요. 배신감이 들어요. 아니 오수진 마담님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혼하는 사례를 보셨겠어요. 그럼요. 정말 많은데요. 실제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혼을 하고 싶어도 만약에 이제 내가 당장 자립을 해야 되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경제적인 환경이 어려울 때 빚으로밖에 없는 집이지만 그래도 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를 키워왔고 계속. 그러면은 너무 이혼하고 싶고 심지어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도 아이고. 이 이혼 못하겠다.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반면에 이제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서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하고 싶다. 근데 돈이 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아까 지금 자유를 찾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때 절대 외도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는데 남편이 이제 어느 정도 돈도 있고 난 자유를 찾아가고 싶다. 근데 만약에 만나는 여자가 따로 있어요. 이러면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자유를 찾아서 떠나고 싶어요. 돈도 많아서 막 뭐 내가 몇 억 줄게, 이혼해줘. 애들 비용 다 줄게, 학비 대줄게, 결혼 비용 내줄게. 막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도 아내는 이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외도의 증거를 찾아서 이 사람이 다른 여자가 있기 때문에 떠나려고 하는 거다. 부부 파탄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외도가 먼저였다. 이걸 밝히면 이혼이 기각돼요. 그러니까 자유만 원해서 이제 부부 관계가 파탄난 거하고 또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돈이 있을 때 이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혼에 성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재산 분할 그거 안 해주려고 또 더 날리려고 하는 경우 많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이게 능력이 안 되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혼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맞아, 근데 맞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게 없었으니까 그냥 제 스스로 그냥 내가 혼자 벌어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냥 그 자신감 그리고 또 젊었을 때니까 난 필요한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인 어떤 생활에 대한 그거를 충족시킬 수가 있으니까 자신 있게 이혼이라는 걸 선택했지. 제 친한 친구가 이 애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남편한테 너무 무시당하고 그 갖다 주는 돈을 가지고 남자는 그거에 대한 모든 거를 누리려고 하니까 완전히 너무 힘들게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헤어져. 너도 헤어져서 네 삶을 찾아. 그냥 나 당장 나가면 뭐 먹고 사냐. 그치, 여자들은 맞아요. 근데 직업이 없으니까 가정주부로 자기 전업주부로 그냥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이게 다였는데 지금 정말 더럽고 치사해도 갖다 주는 돈 갖고 그냥 살면 누구의 부인으로 그냥 자기가 살아는 가는데 근데 나 참 나가면 물어보고 싶은 네. 거예요. 남자가 돈을 벌어 집에 다 갖다 주잖아요. 네. 그러고 와서 밥 좀 달라 그러면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밥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와이프들도 다 느낌으로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의 존재감을 알고 내가 이 사람한테 필요한 여자로 사는지 아니면은 정말 나는 밥 해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여자인지 알고 그럼 반대로 남자는 네. 돈을 벌어서 집에 가져갈 때 이 여자가 나를 보고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그렇게 표시를 하나요? 아니 아니요? 저는 아니 해요. 했어요. 근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쪽의 얘기만 들으면 안 된다 이거죠. 연예인은 한쪽의 비싼 얘기만 걸 들으면 안 받은 된다. 남자 이런 얘기를 하면 맞아, 세상의 맞아. 모든 남자들은 여자를 무시한다고 얘기를 맞아, 하는데 맞아. 아니에요. 여자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남자 월급이 여자 통장으로 자동으로 송금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면 월급 통장에 돈 들어오면 오늘 월급 들어왔어. 자기 너무 고마워라고 말 한마디 하는 여자들 근데 가정들 중에 마누라라고 무시하는 것도 우리나라. 아니 무시 안 해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그 돈 받았으면서 그 월급으로 자기 통장 들어올 때 너무 고맙습니다만 안 느끼지만 그거 안 하는 고맙잖아요. 분도 많죠. 네. 반대로 남자가 집에 들어가서 무심하게 밥 줘라고 얘기하는 것도
고맙게 먹는다는 거야. 아니. 그게 막 알콩달콩 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시하는 게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형님 이렇게 통장에 들어간 거 아내가 알잖아요. 알면 사실 여자들도 고맙단 말 하기가 쑥스러운 여자들도 있어요. 많지.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보면 알아요. 반찬이 좀 틀려져 있어. 그럼. 제가 주말에 집에서 정확하게 설거지를 4번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동침이 오는데 아침에 8시 반에 우리 오늘 계약했어. 내가 머리 묶어줘서 학교 보냈어. 그 내가 왔어. 그러니까 이럴 때 약간 기분 나쁜 자, 것 무슨 같아. 얘기냐? 자, 그럼 내가 지금 다 노동을 했어. 그치. 그럼 내가 과연 돈을 못 벌어다 주는 맞아. 그건 그럼 아니잖아. 내가 남편이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근데 중요한 건 지혜 선배님이 더 벌잖아요, 지금은.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요. 맞잖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날엔 안 그랬잖아. 옛날에 잠깐만 있어. 이혼하고 그래서 싶었어.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벌어주는 이 돈을 어떤 여느 다른 여자. 애한테 줬다면 정말 나는 왕처럼 살지 않았을까? 그래. 오면 발도 씻어주고 이것도 하고 뭐 드실래요? 뭐 이렇게 메뉴까지 물어보지 않을까? 그것도 무릎 꿇고 이렇게 정말 답답하네요. 근데 정말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맞벌이 부부라고 하면은 아내는 평소에 그런 일을 다 하면서도 한 번도 생색을 안 내요. 근데 벌써 이거를 내가 설거지 4번 했고 4시 20분에 뭐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저녁 사실 내가 여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색을 내는 게 포인트죠. 아니라 생색도 잘 안 내요. 우리 와이프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럴 때 나는 아까 그거잖아. 이걸 다른 여자한테 줬으면 그치. 이런 이걸 생각을 내가 하게 되는 게 바로 생각하면 이혼하고 싶을 땐 거잖아. 사람의 생각은 그럴 수 있잖아. 맞아요. 아, 여기 고순간에 그딴 얘기를 생각을 하냐고, 고순간에. 얘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순간에 내가- 그렇게 이혼할 생각을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근데 내가 뭐 그래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뭐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근데 다른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 박준영 씨는 꾸준히 벌었잖아. 진짜 열심히 가정을 나는 쉰 벌면서 적이 없어요. 육아에 대한 일이나 살림에 대한 일은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잖아. 근데 사실.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잖아. 사실은. 아니지. 아까 그게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딴 여자 만약 그렇다면 이해했으면. 아니 사람은 상상의 나는 나라를 펼치는 거지. 저는 사실 저런 말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혼하고 싶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언제예요? 진짜 이혼하고 싶을 때는 언제냐? 이 여자가 여자를 안 보일 때예요. 오, 명언인가 봐. 이 여자가 여자를 안 보일 때지. 생각해보세요. 돈이 없잖아. 사랑하잖아요? 돈이 없어도 라면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맞아.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뭐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다 핑계야. 근데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바람피기 나한테 눈에 걸렸어. 정말 사랑하면요, 그거 하면 누가 맞아요? 참어요. 참죠? 아니요, 참아요. 나 같으면 참아. 내가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래, 당신 한 번 정도 참아줄게.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니까 용서해줘. 많아요.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이 여자 언제 바람피지? 요거는 꼬투리 잡아야 되는데 이런단 말이야. 이혼하고 싶을 때는 내가 아내한테 점점 멀어질 때 이혼하고 싶어. 나도 안고 키스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어디 가면 카페 가서 막 볼도 만지고 싶고 이럴 때가 좋은 거지. 카페 가면 핸드폰 하고 있고 나 핸드폰 하고 있고. 홍림 씨 그거는 네, 나는 부인이 여성적인 매력을 상실해서가 아니고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부인보다 젊고 예쁘고 능력이 아니에요. 찾는 게 아니라 낯선 에이, 여자를 찾아. 아니, 그건 무슨 말이야. 그건 홍림 씨 낯선 여자 찾잖아. 전문가 조용히 해. 전문가가 오세요. 있었던 일만 얘기해. 있었던 일. 있었던 일. 봐봐요. 있었던 일. 예. 이제 배우자들은 나하고 살면서 의심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핸드폰을 압수해 갔어. 그래 핸드폰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전화 온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만나지 마라, 뭐해라, 뭐 밥무대 어디는 가라, 어디 없어는 뭐 지방 이거는 공연하면 안 된다. 사장님이네 사장님. 그러게.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그거는 의무증이야. 살아야지. 사랑하니까. 그냥 살았잖아. 살았잖아, 그냥. 그런 것도 좋아. 근데 어떨 때 이혼하고 싶냐. 방송국에 내가 이제 방송으로, 아침 방송으로 가는데 내가 그때 이제 자꾸 트러블이 생기니까 이렇게 몸을 다치잖아요. 이렇게 뭐 핥힌다든가 뭐 여기 깨물면 방송을 못 하게 되잖아, 나중에는. 그래서 집을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냥 덮쳤어요. 방송국을요? 그렇지. 그래갖고 나는 갑자기 이 넥타이를 이제 꽉
손으로 담아갖고 땡기니까 개 끌려가듯이 그냥 가는 거지.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창피해서 죽겠는 건 둘째고 숨이 막혀 죽겠어. 그런데 그 순간에 나하고 같이 방송하는 동료가 저기서 아침 방송으로 오다 날 봤어. 얼마나 기뻐. 기뻐? 살려달라고. 자기 편. 내 우군이 오니까. 그럼. 아니, 방송국 경비도 손을 못 대고 얼마나 의학스러운지 막 쩔쩔매는데 그 친구가 나를 봤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나 이제 살았구나. 그 기쁜데 이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데 안 먹었처럼 휙 고개를 돌려버려. 야 그렇게 빨리 돌릴 수가 있어. 얼마나 빨리 돌렸는지 휙 돌리니까 너무 돌려갖고 한 바퀴 돌아갖고 다시 이리로 오는 거야. 나는 그런 동작을 처음 봤어. 그걸 안 본 것처럼 지금도 안 본 것처럼 행세를 해. 지금도 이제 한 10년 20년 지났는데 그래도 살았어.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혼하시고. 몇 년 더 샀어요? 그래도 잘 살다가 그 후에 이제 다른 일이 또 터지고 이래서 했는데 그날 끝냈어야 돼 그냥. 이 주변에 이제 내 주변에 여자분들이 항상 많은 게 이제 내 잘못이죠. 일단 저희가 이제 그 팬이라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근데 남자는 여자가 많은 거고 여자는 남자가 많아요. 그걸 이제 그래서 이해를 저도 못하는 거지. 결혼을 좀 잘못한 케이스인데 유명인하고 살면 안 되는 거야. 네. 나도 한 2주 전에 그냥 진짜 살기 싫더라고. 또 그 따끈따끈한 거네요. 2주 전에 그 따끈따끈하게 살기 싫었었어 그때. 2주 전에 우리 홍수환 씨 여기 오셔서 녹화 잘하셨었는데. 그거 끝난 다음에. 그거 싸우셨구나. 아이고. 그 사이에. 예. 아니 남미 쪽에 예. 코스타리카, 뭐 파나마, 멕시코 요쪽에 사는 후배가 우리 두 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그거 그냥 풀로 다 이렇게 다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근데 뭐 지나가는 말로 거기 가면 파나마 가서 뭐 카라스키아를 만난다고 뭐 그래. 그래서 카라스키아 뭐 잠깐 만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갔는데 가서 가만 지금 보니까 자기 일 보러 간 거야. 놀러 간 게 아니고 여행 간 게 아니고요. 그랬더니 가면서 날 보고 당신 가면 말이야 이거 사진 잘 찍어 이러는 거예요. 사진을 잘 찍어 그러니까 이게 딱 나한테 bek혀가지고 거기 도착하면서부터 이제 이거 셀카봉을 가지고 계속 이제 찍기 시작을 했어요. 도착해가지고 카라스키아를 만나는데 거기 동네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홍수환 씨를 보더니 수완홍 하고 막 난리 나고 카라스키하고 막 안고 난리가 났어요. 카레스키가 거기 시장이라면서요? 네, 시장이에요. 거기 권투 선수. 나는 이 사람이 잘 찍어야라는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셀카포를 동영상을 이제 막 찍으면서 이 사람을 쫓아다니는데 나를 소개를 안 하는 거야. 마누라라고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누라 잊어먹고. 그랬더니 저랑 같이 간 여자분이 있었어요. 우리 홍수환 씨 팬에다가 내 팬인데 그 여자분이 마누라인가 싶어가지고 카라스키아 그 사람이 어깨도 찍고 그리고 또 우리 홍수환 씨도 자기도 아니라고 해야지. 얼떨결에 그분을 이제 오라 그러고 그 사람만 찍어. 나는 뒤에서 쩔레 서 있다가 막 이러고 있다가 오면은 나는 별로 안 찍혔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랬어요. 여보, 당신 나 마누라 소개 좀 해봐. 어떻게 마누라 소개를 안 하고 있어? 진짜 인정질러가지고 내가 무슨 카메라맨이야 뭐야. 그래가지고 이 영감택이 말이에요. 어딜 가면은 아직도 그 세계 챔피언이라는 거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아이씨 이놈의 영감택이 그냥 이혼해버릴까 봐. 너만 홍수환이냐? 나도 가수 옥희다. 부부가 두 분 다 잘 나가면 엄청 힘들겠다는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한 분만 잘 나가야지. 이렇게 가면은 그것도 문제예요. 한 명만 욕심 잘 많아서 나가서. 절대 이 유명인들이 부부가 유명인이면 이 방송국에서도 섭외하기가 힘들대요. 왜냐면 서로 자기가 더 잘 되게 하려고. 우리 집 가훈이 유재석은 되지 말자. 우리 그냥 얇고 길게 가자.